11월 8일 목요일, 미세먼지 속에 비 내리는 이 아침입니다. 자, 미세먼지의 비, 이 미세먼지 비 맞으면 좀 안 좋을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가 봄뿐만 아니라 청명한 가을 하늘이 자랑인 이 가을에도 이 모양인데, 기껏해야 맨날 경고 문자 보내면서 저감 조치로 차 가지고 나오지 마라 어쩌니 이렇게 했습니다. 근본적으로 미세먼지의 원인 제공을 중국이 하고 있다는 건 세상이 다 아는 일인데, 어찌하여 이 나라는 중국에 말 한마디도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요즘 애국자들이 많아요. 나라 걱정합니다.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나만 외국자다 해서 나만 옳고 너네들은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우파 이 보수의 궁극적인 미래를 위해서 좋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애국하는 방법은 이 차이도 있을 수도 있고, 방향에 또 이 다름도 있을 수도 있고, 또 견해 차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전체가 각자 냇물로 흘러가서 언젠가는 큰 강에서 만나고 그것이 바다로 흘러가야 일이 되는 것이지, 당장에 나 혼자서 비분간계한다고 일이 되는 게 아닙니다.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서 빨갱이 타령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욕설로 댓글 단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요, 주변에 있는 사람 하나를 설득해낼 수 있는 논리 구조를 갖추는 부분입니다. 당상 당신의 자녀들조차도 설득하지 못하면서 비분관계 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돌아가는 꼬라지가 보기 싫으시다면 흥분하거나 비분관계하거나 나만 옳고 너네들은 틀렸다고 말하기 전에 그야말로 남을 설득해낼 수 있는 논리 구조, 또 설득을 하려면 포용을 해야 설득이 되지 않겠습니까? 포용 능력을 기르시는 게 좋을 거라 봅니다. 어제 제가 사실 별로 안 볼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이 국군 포로 문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3만 명도 보지 않았어요. 솔직히 구미에 맞게 방송을 해서 하루에 10몇만 명씩, 20만 명씩 보게 얼마든지 저도 할 수 있고요. 또 그래서 하루에 구독자가 엄청나게 늘고, 그래서 널리 뉴스 브리핑이 번창되게 할 수 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엄청나게 자제 중이고 노력 중입니다. 왜? 제 스스로 상업주의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 또 이 사회에서 꼭 말을 해야 될 부분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남들은 어쩌든 관계없이 저는 이 사회에 정말 어두운 부분이나 우리의 양심에 문제가 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보수 정권들 뭘 했냐라고 물으니까 국군 포로 문제에 불편들 하십니까? 맨날 입에 좋은 것만요, 당장 귀에 솔깃한 것만 듣고 보시지 마시고요. 근본적으로 우리 보수가 반성해야 될 부분도 반성을 하시면서 해야 되지 않겠냐. 저는 여러분들 즐겁게 해드리려고 이 방송하는 건 아닙니다. 자, 즐거운 것도 좋지만은요, 우리가 정말로 보수고 비분관계한다면 그 전에 우리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양심도 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첫 소식은요, 미국의 중간 선거가 끝이 났습니다. 아직 개표가, 미국은 워낙 땅덩어리가 크니까 천천히 진행되고 있어서 완료되긴 않았지만은 거의 끝났는데, 공화당은 상원에 이기고 주지사는 민주당이 한 4개 이상 더 얻었고 이전보다, 하원은 민주당이 과반수를 넘기면서 한 30석 안팎 정도를 더 얻어서 장악을 했습니다. 혹자는 트럼프가 선전한 거다. 선전했지요. 그 지경으로 가놓고 그 정도로 했으면 선전했습니다. 다만 민주당이 26개를 방어해야 되고 상원에, 공화당은 9개만 지켜야 되는 부분으로 보자면,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상원에서도 크게 선전했다고는 볼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의 스타일로 봐서는 그 정도도 다행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다 이래 보는데요. 중요한 것은 선거가 끝나자 말자 미국에서 곧바로 미북 회담 8일로 예정되었던 이 폼페이오 김영철의 뉴욕 회담을 연기해 버렸습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미국이 선거 때까지 북한에 뭔가 달래기 위해서 폼페이오를 북한에 보내고 또 무슨 회담이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선거 전에 할 듯 한 두어 달 전에는 이야기하다가 한 달쯤 전에는 선거 직후에 할 듯 하다가 선거가 임박해지니까 내년 초에 할 듯 하다가 그렇게 이제 8일 날로 미북 고위급 회담을 해서 일단 때우자 해서 북한을 선거 전에 사고를 못 치도록 관리를 했죠. 그러다가 선거가 딱 끝나니까 곧바로 미북 회담을 연기해 버렸습니다. 도의나 상식으로 보자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이틀 전에 연기했다면 비행기 타려고 하는데 오지 마라 이래 버린 겁니다. 자, 북한에서 미국 가려면 중국 가서 김영철은 또 갈아타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영철이 지금 북한에 있는지 중국 베이징에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북한이 평소에 하던 짓거리를 보면 미국이 이렇게 좀 에티켓이 없는 행동을 했다 하더라도 장군 멍군이다, 자업자득이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아주 우스운 꼴이 된 것은 문정권이에요. 한치 앞을 내다보지도 못하고 그저께 뭐라 했습니까? 청와대 대변인 김의겸이라는 자가. 저는 이 사람한테 자가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번 미북 회담, 고위급 회담에서는 미북 간의 비핵화를 논의하기보다는 평화 체제 구축 같은 서로 신뢰를 높이는 일들을 먼저 할 거다. 그래서 비핵화를 하고 그 다음에 미북이 종전협정이나 평화협정 그리고 미북 수교 이런 절차를 밟아가는 것을 총체적으로 평화구축이라고 신뢰회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걸 먼저 하고 할 거다라고 어디서 중요한 정보가 있는 듯이 황당한 소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상대를 분석할 때는 과학적인 데이터와 과거의 경험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을 넣어서 분석해야 되겠지만은 결론을 내릴 때는 그 분석에 철저하게 이렇게 근거해서 주관적인 판단을 내리지 말아야 됩니다.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소설이 되는 겁니다. 문재인이 김정은이한테 9월 18일 날 평양에 가서 핵 리스트 제출하지 않겠다라는 말을 듣고 미국에 가가지고 일단 종전선언 한번 해줘봐. 그리고 김정은이가 비핵화를 나중에 안 하면 그때는 종전선언 물리면 돼. 자, 이 말을 뭘로 보이십니까? 약장수들이 장터에서 풍물 장터에서 뭐랍니까? 일단 한번 드셔봐. 드셔보고 맛없으면 돈 안 내도 돼. 한 박스 들라 보시오. 그리고 효험이 없으면 돈 물려줘요. 가버린 약장수를 어디서 찾아서 돈을 물릴 겁니까? 집도 절도 없는 놈을요. 일국의 대통령이 풍물장터에 약장수처럼 미국에 가서 싱크탱크나 언론 앞에서 인터뷰하는 걸 보고 제가 놀래 자빠졌습니다. 그 뒤엔 유럽 돌아다니면서 또 약 파는 걸 보고 놀래 자빠졌어요. 뭡니까? 북한의 체제 완화를 해주고 신뢰가 구축이 되면 비핵화는 절로 된다. 절로 되기는 개뿔 비핵화가 됩니까? 이미 김정은이 자기 앞에 핵 리스트를 우리는 신고 못한다. 그러다가는 폭격당한다. 그러면 김정은은 비핵화를 할 생각이 없다라는 말을 한 겁니다. 아니, 핵 리스트를 가지고 비핵화 단계로 접어들어야 되는데 리스트를 주면 폭격한다는 놈. 이거는 그야말로 의심증 환자예요.
실제로는 그런 게 아니라고 보지만 저는 이 말대로라면 그럼 저 의심증 환자 정신병원에 가야 될 놈을 데리고 협상을 한다면 트럼프도 같이 정신병원에 가야지요. 자, 그러면 미국은 지금 뭐라고 하겠습니까? 중간 선거 때문에 그러냐? 알겠다. 그래도 우리 노력해보자 하고 선거 전에 남 잔치판에 와가지고 그냥 옷 다 벗고 들어누워버리는 사태가 발생할까봐 달랜다고 폼페이오도 보내고 내년 초에 협상하자 8일날 선거 직후에 고위급 회담하자 딱 달래다가 선거 결과 딱 나오니까 잽싸게 없던 걸로 하자고 해버렸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선거 끝나자마자 미국이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을 리칼리브레이트, 즉 칼리브레이트라는 게 관역을 조정하다라는 건데 리칼리브레이트, 관역을 재조정할 거다. 즉 북한 문제에 대한 미국의 대응 방침을 근본적으로 원점에서 재설정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선거 전에 사기치지 못하도록 시간을 끌고 있을 뿐이고 그래서 내년 초에 마치 정상회담이 있을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8일날 미국 고위급 회담을 한다 했지만 고위급 회담을 한다 하더라도 열렸다 하더라도 미국이 할 말은 빤했습니다. 너네 리스트 제출하지 않으면 너네들하고 한 발도 더 나갈 수 없고 제재를 완화할 수도 없다. 꿈 깨라고 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솔직히 선방했다고 생각을 할까요? 아니면 선거 결과를 보고 에이, 재수 없다라고 생각했을까요? 트럼프는 재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선거 결과가 1위 된 데에 미국의 CNN이나 뉴욕타임스나 이런 데는 민주당이 승리하지 못했다. 트럼프가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그 사람들은 트럼프가 죽을 쓰기를 바랬던 사람이기 때문에 섭섭해서 그렇게 말을 한 것이고 실제 결과로 보자면 솔직히 소문난 잔치에 별로 먹을 게 없는 격이 돼버렸고 앞으로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해서 사사건건 이렇게 발목을 잡을 경우에 트럼프가 지금 귀찮아질 일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는 선거 결과도 좀 불쾌한데 막판에 자신의 바람이 불 거라 생각했죠. 샤이 트럼프, 즉 숨어있는 트럼프 세력이 나와서 민주당이 하원에서도 과반수를 못 넘길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 기대를 잔뜩 했을 거라 봅니다. 김이 빠져버렸죠. 근데 지금 북한, 절마들은 이제 끝난 놈이다. 제껴버리라. 그럼 뭘 회담을 하고 있냐고 역정을 내버린 거죠. 그래서 폼페이오한테 가지마. 아니 가는 게 아니죠. 뉴욕이니까. 저 오지 말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선거운동 한다고 그 미국 넓은 땅덩어리에 엄청 돌아다녔죠. 며칠 이후에 어떻게 할 건지 좀 쉬면서 생각 좀 해보고 머리 정리해서 저놈들을 어떻게 다룰 건지 이야기해야지. 빤한 소리 할 놈을 뉴욕에 데려다가 선거지고 지금 기분도 아니고 몸도 아닌데 저 김영철 쌍판떼기를 뉴욕에서 우리가 보고 또 저걸 끌고 가야 되나. 이제는 더 이상 비 맞출 필요도 없다. 그러니 이번에 제껴버려라. 제끼면 저놈들이 도발하지 않을까요? 이제 도발하려면 하라 해라. 이제 도발하면 아주 두들겨 잡아버리게. 나도 화풀이감이 필요하다. 언제까지 저놈들한테 지저분하게 더 끌려가겠느냐. 이게 트럼프가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나도 저거 더러워도 지금까지 참을 만큼 참았다. 이렇게 보이겠죠. 자, 그런데 가장 우사, 경상도 말로 우사, 즉 창피스러움을 당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청와대입니다. 북미 고위급 회담 연기를 미국 발표 직전에야 통보받았다는 거예요. 8일날 미국이 이제 비핵화를 요구하지 않고 신뢰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 시작할 거다라고 김의겸이가 이틀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김의겸이 좀 불러다가 당신은
정말 아유 크레이지 하고 제가 좀 물어보고 싶어요. 제정신이면 어떻게 그런 황당한 소설을 쓰고 있느냐. 이로써 가짜 뉴스의 진원지가 유튜버가 아니라 청와대 대변인이라는 것이 만방에 밝혀졌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미국 중간선거 이후에 트럼프가 어떻게 할 것이다라고 쭉 이야기해온 내용과 청와대에서 쭉 이야기해온 내용 중에 누가 더 가짜 뉴스에 가까운지 여러분 가짜 뉴스 전파 이 진원지에 대해서 1번 청와대 김의겸, 2번 황장수, 1번, 2번 중에 댓글에 좀 선택을 해봐 주세요. 거기다 또 뭐라고 가짜 뉴스까지 했습니까? 연말 안에 미국이 실무급 종전선언 사인을 할 것이 거의 유력하다라고 뻥까지 쳤습니다. 자, 어제 오후 2시 미국에서 연기 뉴스가 8일 미국 고위급 회담 연기 뉴스가 발표되자 청와대 관계자들은 기자들에게 전화를 받을 수 없다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니 기자들이 막 전화를 해댔겠지요. 오늘 엊그제까지 뭐라 그러냐. 회담 잘 될 거고 미국이 마치 이제 방향 전환을 해서 북한하고 꼭 비핵화나 대북 제재를 고집하지 않고 북한이 원하는 걸 해줄 것처럼 이야기를 하더니만 왜 일이 됐냐고 전화를 하니까 전화를 받으면 할 말이 없으니까 잠수를 탔지요. 지금 이 전화는 받을 수 없습니다. 나중에 연락드리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자동 문자로 전환해놨다는 거예요. 이어 2시 35분에는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명의로 미국 측으로부터 회담 연기의 사전 통보를 받았고 정부는 외교부를 통해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이렇게 공지가 나왔대요. 문자로 나왔겠죠. 김의겸은 어디 갔나요? 지구멍에 들어갔겠죠. 청와대의 공식 반응은 외교부 브리핑이 끝난 3시 10분에 나왔는데 김의겸은 외교부의 브리핑으로 대신하겠다. 외교부 입장과 동일하다는 말만 되풀이했다고 합니다. 김의겸은 여러 통로를 통해 정부가 관련 사실을 통보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제 뻥친 게 들통났는 것까지도 또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회담 연기 주체나 배경에 대해서는 아무 설명을 못 했다고 합니다. 자, 김의겸은 다만 연기가 됐다고 미북 회담이 무산되거나 미북 회담의 동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전날 말씀드린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거짓말이 들통이 나도 나는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싶다라고 끝까지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청와대는 가짜뉴스 소탕의 첫 번째 사업으로 청와대 김의겸을 자르기 바랍니다. 가짜뉴스를 너들이 전파하고 누구 보고 가짜뉴스라고 하고 있느냐. 아니 대한민국의 기자들은 그 가짜뉴스에 속아가지고 다 대서특필해놓고 이제 가짜뉴스를 발표한 자를 비난 기사도 안 씁니까? 그러니까 기레기라고 소리를 쳐먹는 거예요. 이 기러기들아. 내가 기러기라 그랬네요. 뭐 요즘 가을 하늘에 V자를 그리면서 남녘으로 날아가는 기러기들이 많이 보입니다. 저도 대한민국의 기레기들이 기러기처럼 V자를 그려가지고 저 아프리카로 날아가 버렸으면 좋겠어요. 정말 기자라고 하기에는 양심도 없는 것들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저한테 전화 와갖고요. 뭐 묻는 기자 많아요. 쓰는 놈이 별로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 전화 오면 안 받으려고 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기자라 그러면. 왜? 뼈 아픈 소리를 하니까 보도하지도 않을 거를 왜 나한테 바쁜 사람한테 전화를 걸어서 입장을 묻느냐. 제가 그렇게 역으로 묻고 싶어요. 자, 그래서 김의겸은
전날 브리핑에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번 고위급 회담에서 미북 싱가포르 정상회담의 4가지 합의 사항을 진전을 보기 위해 토론한다라는 점을 주목해달라.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했습니까? 비핵화를 실행하는 부분보다는 미국이 신뢰를 구축하고 평화체제를 이렇게 만드는 부분으로 거꾸로 시작을 할 거다. 4개의 기둥이다. 그런 헛소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자, 김의겸 불쾌하면요, 저한테 고소하세요. 나는 당신이 가짜뉴스 진원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 가짜뉴스를 말했는지, 황장수가 가짜뉴스를 말하고 서로 말한 것 중에 나중에 결과를 보고 누가 더 많이 틀렸는지 김의겸은 한번 이렇게 나하고 팩트 검증을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어이 JTBC 이리 좀 오라. JTBC 손석희 이리 좀 오시오. 당신들 툭 하면 팩트 체크 해가지고 아주 주관적인 관점에서 팩트 체크하기를 좋아하는데 황장수와 김의겸 중에서 누가 더 가짜를 많이 말했는지, 아니 누가 가짜 뉴스 제조자인지 한번 팩트 체크 해보기 바랍니다. 당신 맨날 그 정권 이렇게 뒷바라지하는 엉터리 팩트 체크 하지 말고요. 김의겸의 이 북한 관련 거짓말이 얼마나 많았는지 한번 팩트 체크 좀 해보길 저는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김의겸은 북한이 핵 리스트를 제출할 수 없다고 한 게 연기와 관련이 있느냐는 질문에 아닌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걸 물어보는 기레기들도 그래요. 그걸 물어본다고 김의겸이 알게나 대답을 할 수 있겠어요? 김의겸은 그야말로 발표해라 하면 발표하는 도구지요, 도구. 도구가 자기 생각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물어봅니까? 청와대에서는 미국이 회담 연기 발표 직전인 오전 11시에 남간표 국가안보실, 청와대 안보실 2차장에 대통령 순방 관련 브리핑이 있었대요. 이 자리에서 회담 연기 관련 사안이 일체 언급이 안 됐어요. 그래서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 고위 관계자 일부는 미국 국무부의 발표 이전의 사실을 알고 있었다. 다만 연기를 통보받은 시점이 국무부 발표 시점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걸로 짐작된다. 이제는 알았다고 해야지. 그것도 몰랐다고 하면 미국이 한국은 그냥 청와대는 그야말로 발톱의 때만큼도 안 여기고 우리가 너네들 기분 고려할 게 뭐 있냐? 너네들은 우리한테 다 사실을 말하냐?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걸 발표하는데 너네들의 입장을 고려하거나 위신을 살려줄 필요도 없다. 이 발톱의 때더라. 이런 관점에서 그냥 발표하면과 동시에 어이 그거 연기하니까 너네들도 그리 알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미북이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며 연기 결정은 미북의 뉴욕 채널을 포함한 커뮤니케이션 문제로 보여진다. 원래 전문가라고 하는 놈들은 아주 간단한데 답이 있는 것을 이렇게 교묘하게 미북 간의 커뮤니케이션의 문제, 뭐 미북 간의 대화 소통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기는 개뿔. 전화 받으라 하면 받고 다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 미국이 중간 선거까지 북한이 사고 못 치도록 끌어오다가 중간 선거가 끝난 이후에 어차피 칼리브레이션, 리칼리브레이션을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 재조정을. 그러려면 지금 미국에 뭡니까? 나갈 놈들 좀 나가는 거 내보내고 그 다음에 무슨 뭐 매티스가 그대로 주저앉을 건지 켈리가 주저앉을 건지 정리도 좀 하고 그런 다음에 이 선거 치른다고 피곤한 것도 좀 피로도 추스리고 그러면서 다시 논의를 해서 이제는 북한을 이제 2단계다. 2단계부터는 어떻게 다룰 거냐. 이런 논의를 한 다음에 북한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서 한번 오든지라고 다시 하겠죠. 근데 그것도
이제는 조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올 필요도 없다고 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결국은 미국은 중간선거까지 북한을 달고 갔을 뿐이고 선거 끝나니까 달고 간 끈을 끊어버린 거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이걸 미 북한의 뉴욕 채널의 커뮤니케이션의 문제, 이게 사자성어로 뭐라 그러느냐, 식자우한, 배운 놈이 더 무식하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가 일단 예의주시하며 지켜본다는 것 외에 더 이상 낼 입장이 없다. 아니, 예의주시하면 어찌할 건데, 또 예의주시 안 하면 어찌할 건데, 청와대가 할 게 뭐 있어요? 청와대가 뻥친 거 말고 할 일이 뭐 있어요? 이제 북한의 대변인을 하기에도 미국한테 찍혀서 미국이 엿먹이는 방식도 아주 다양하게 엿을 같은 방식으로 먹이고 있잖아요. 너네들 북한하고 쑥덕거린 거 필요한 것만 우리한테 싹 전달하고 나머지는 감추고 있다가 뻥치고, 북한이 핵리스트 제출 안 한다고 한 것도 너네들은 미국 와가지고 일단 한번 드셔봐라고 하고 다녔지 않냐. 종전선언 해주라고. 그래, 너네들이 그래 놓으면 우리도 엿을 단단히 먹여줄게. 그런 거예요. 그 엿먹은 주제에 할 말이 어디 있겠어요. 자, 비 오는 날 미세먼지도 많은데 엿까지 단단히 먹고 가짜 뉴스 제조 거는지는 이제 입을 좀 다물고 북한 문제에서 자숙하기를 바랍니다. 이 머리가 안 돌아가면 입이 무거워야지, 머리가 안 돌아가는 놈이 입까지 가벼우면 개 고생합니다.